오늘 첫 번째 포커스 주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벌어지는 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준다라는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화 될 거냐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 또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차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달라 이러면서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그 1호 명령으로 이렇게 비상경제 TF를 만들려고 했었고, 네. 또 2차 회의가 얼마 뒤에 열렸었는데 뭐 속도감 있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재부에서는 뭐 재정 여력 등이 얼마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당에서는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추경 논의가 오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추경의 규모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네. 우리가 2월 달에 민주당에서 추경 얘기를 하면서 꺼냈던 돈이 35조 원이었었습니다. 35조. 근데 이미 저기 그 산불 등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12조 원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깎아가지고 뭐 21조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은 근데 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상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최소 20조를 편성하겠다.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편성하고 경기 부양책 마련하겠다. 네. 그리고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21조 원 이상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재정 여력이 더 된다면은 더 늘리면 좋겠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안을 일종의 뭐 최소한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흐름 봐서는 그러면 뭐 최소 20조 정도는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지금 어쨌든 비상경제 대응 TF가 벌써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추경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고요. 뭐 지금 5월달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봐도 네. 뭐 16년 만에 0%대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비상계엄 이후에 경기가 많이 얼어붙기도 했고 통상 환경 자체도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를 뭔가 일으켜야겠다는 얘기가 오갔었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되게 좀 눈길 갔던 게 뭐 이재명 대통령 말고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얘기하는 등 뭐 경기를 정부 재정을 통해서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여러분도 요즘 거리 다니시면 느끼겠지만 사실 이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요. 임대로 나오는 가게. 또 저녁 때 되면 뭐 텅텅 비는 이런 식당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그만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니까 추경을 좀 빨리 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경의 규모 결국 뭐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결국 또 국가의 재정 여력 같은 걸 따져봐야 되니까요. 지금 아까 언뜻 뭐 나차장 얘기하긴 했지만 추경의 규모 또 그 안에 그럼 어떤 내용들로 추경을 쓸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추경 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추경 시기가 이렇게 대통령도 서두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얘기 나왔던 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목표다. 6월 안에. 근데 이게 6월 임시국회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봤더니 6월 5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0일 내니까 7월 5일까지는 추경 문제를 갖다가 일단락 짓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일정대로 따르면은 뭐 기재부 같은 경우도 많이 바쁘게 이렇게 추경안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규모 관련해서는 20조 원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이건 뭐 사실 추경 편성 주체는 정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재정 여력을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까지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신중론을 펼쳐왔던 게 맞습니다. 기득권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민주당이나 집권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요게 지금 물밑에서 서로 따져보는 숫자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마 기재부에서는 좀 그동안 고민스러운 게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재부에서 강하게 반대해 왔던 주장들이었는데 이게 네.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의 접근법이 있을지가 좀 주목되는데요. 네. 뭐 일단은 얘기 나왔던 게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 이상의 민생 회복 지원금 뭐 쿠폰 형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아마 현금 형태는 아닐 게 분명하고 네. 지역 화폐 형태로 나오는 게 이렇게 성사될지 아닐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SOC 예산대로 좀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부양 목적이면은 그렇게 뭐 공사를 건설 예, 건설 예, 같은 맞습니다. 공사. 예, 그런 거 좀 북적북적하게 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뭐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일 먼저 다뤘던 게 AI의 이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우리 미래 먹거리 성장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실 어떤 사업을 발굴할까도 중요하고 거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추경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포션을 둘지도 좀 관심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국민 지원금 얘기 조금 아까 나 차장이 했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어디 보도 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면 대략 12조 원, 13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럼 20조 원 추경 생각하면 25만 원씩 다 주고 나면 사실상 뭐 7, 8조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아마 네. 그 때문인지 오늘 일부 언론 보면은 전국민 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씩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되는 건가? 예, 이게 좀 이 대통령 워딩 속에서도 약간 그런 모호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 네,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은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고 그다음에 한정된 재원을 생각했었을 때 이게 뭐 다른 식의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좀 걱정이나 우려가 좀 있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25만 원 하면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좀 이 나온 상황이라 따져볼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차장 같은 경우도 25만 원 이 1인당 주는 거니까 두 사람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준다면? 애기 5살짜리 애기인데 네. 대가 합치면 뭐 이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사람들로서는 되게 달가운 일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쓰냐에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매번 반복됐던 얘기인데 설령 이걸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 지급할 것인지 아하. 아니면은 뭐 하위 소득 몇십 퍼센트 뭐 70%가 많이 얘기가 오가는데 네. 70%만 줄 것인지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30%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뭐 저기 12조 원에서도 아까 30%를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데 만약에 그런 선별 지원을 했었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돼 가지고 또 그 69%, 70%, 71%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나는 못 그렇죠. 또 받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준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소득 파악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에 있어서 그냥 다 주자는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네.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25만 원 반드시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봐서는 워낙 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경의 전체 규모나 우리 재정의 여력 이런 것들을 따져 봐서 이 정도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여의치 않으면은 또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자, 지역 화폐 정책이 어쨌든 추경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는 좀 징액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 그 규모나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 대통령의 선거 전체 흐름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국 신용데이터 조사에서 따르면은 뭐 소상공인의 75%가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을 나타냈다.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19 때도 힘들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그때 지역 화폐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원 민생 지원금 형태로 해서 나왔었는데 네. 이걸로 해서 버텼다. 그래서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뿌려지면은 좀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대통령도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아, 이게 기대감이 많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지역 화폐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예산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던 걸로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걸 다시 되살리고 이걸 중심으로 추경을 쭉 가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좀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때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 정부 예산에서는 아예 지역화폐 예산이 0원입니다. 아, 영원이었던가요? 영원으로 보내면은 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저기 금액을 되게 크게 부르고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4천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배정을 네. 하는데 이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있고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있는데 뭐 윤석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건 다 지방 사무다. 지방에서 아, 책임져라. 그러니까 아, 정부에서는 보조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일단 비용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또 지역을 한정하는데 이런 게 약간 경계선 울타리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의식들도 있고 해서 좀 어렵다. 뭐 네, 많이 했던 얘기가 뭐 세금 살포법이다. 그리고 뭐 악법 중에 악법이다. 현금 살포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뭐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저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흐름 속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밀어붙이면 뭐 그냥 가는 의회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추경도 뭐 야당과의 협의 속에서 집행이 되면 제일 네, 좋겠죠, 맞습니다. 모양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물가 안정대책 테스크포스 추경 이 관련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저도 어제 조금 이게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 어제 이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저기 라면 한 개 2천 원짜리가 있는데 진짜냐 하면서 네, 이렇게 네, 네.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음, 사실은 추경에서 이렇게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뿌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시중에 많이 돈이 뿌려졌었을 때 물가가 오른 거기 음,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얘기가 해가지고 어떻게 이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음, 물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뿌려야지 그 시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형태의 지원금 나왔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이렇게 통제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물가 일정 부분 잡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당 정도 그러니까 저기 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는 강하게 의지 표현한데요. 어제 그러니까 그 어제 최고위원회였죠. 그러니까 특히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첫 번째 열린 음,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그러니까 권한대행인데 네. 이 경우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 이렇게 물가 안정 대책 TF를 만들겠다가 첫 번째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물가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어, 그다음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 뿌리는 양쪽 정책을 같이 동시에 펴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 안정도 이제 민생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좀 잘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대선 등 그리고 권력의 이완기를 맞이해서 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도 음식점이나 기타 등등 가보시면 뭐 예전에 뭐 10,000원이면 먹던 게 요새 값 많이 오른 거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물가 자체가 오른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어쨌든 지금 뭐 추경의 규모가 뭐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제 또 걱정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서 이 추경 20조 원 정도로 봤을 때 그것이 재정 건전성에 어느 정도 어떤 위험 요인이 되는 건지 그리고 추경을 집행했을 때의 그 효과 결국 이런 것을 지금 당국과 당에서 따져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대략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기 아마도 제일 걱정되는 게 이번 추경이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형식을 조달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정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근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위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는 일종의 추가적인 뭐 마중물이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있는 참모들 같은 경우에도 재정 확장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것 같긴 하고요. 또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경 구성 자체가 근데 만약에 그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생 욕조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지 네. 아니면은 또 어쨌든 이재명 정부로서는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 반도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플랜을 보이고 또 어떠한 이렇게 정책 방향을 보일 수 있을지는 여러모로 뭐 향후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당장 이제 급한 불로서의 민생을 살리는 거 이런 부분 경제 위기 대응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제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긴 안목에서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게 사실 최근 뭐 한 10년, 20년 동안에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초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마 이번 추경에서 그런 집행과 관련된 어떤 좀 이 신호 이것을 좀 볼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나 차장 그런데 어쨌든 이 추경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약간 그 국민의힘이 뚜렷한 신호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되게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내부 정리가 안 되고 예, 있군요. 또 예.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그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피하고 싶은데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네. 권영세 아니 고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사의를 네, 표명했고 네. 해서 뭔가 이렇게 방향타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뭐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은 약간 그 권력의 공백기에 네. 있는 것이군요. 그런 속에서 민주당과 기재부 사이에 이 추경의 규모를 둘러싸고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 관심사는 아마 그게 좀 피부적인 관심사일 겁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갖고 계시는 것이 그러다가 받으면 좋은 거고 예, 못 받으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확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자, 오늘 포커스 첫 번째 순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추경과 관련된 얘기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